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으로 치면 1000건이 넘는데요. 대부분의 범인들은 잡혀서 죗값을 치르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범인이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범인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심정은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만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부산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들과 달라진 살인 사건 공소시효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차 있던 2002년 5월의 부산. 모두가 환호하고 있던 그때 차가운 바다 위로 의문의 자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나가던 어부의 신고로 발견된 자루 안에는 칼로 목과 가슴을 난자당한 여자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22살 양유희 씨였습니다. 실종 신고 10일 만에 싸늘한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오래된 죽음의 의문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명지동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당시에 답답했던 심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빠져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집에 가서도 고민하고 정말 꿈에서라도 피해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죽었다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애원을 할 그런 걸 바랄 정도로 정말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시신만 발견됐을 뿐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사건. 하지만 범인 검거의 끈을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용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때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빨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용의자. 검거의 희망을 안고 피해자 주변을 샅샅이 탐문 수사했지만 범인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구보다 참혹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유희 씨의 친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갖고 협박도 하고 막 사정도 하고 막 다 해봤고 점 같은 것도 해봤고 점집에도 이 집 저 집 막 다 다녀봤을 거예요. 아마 뭐라도 이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없어지면은 누구보다 각별한 자매 사이였다는 두 사람. 지금까지도 언니는 동생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생각나요. 그냥 얘들 볼 때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둘인데 막 이렇게 애들끼리 노는 거 볼 때마다 나도 저랬는데 내 동생이랑 저랬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동생 생각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언니. 범인을 잡으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얼굴 한번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나는 듣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용서를 할지 더 이제 벌을 줘야 될지 그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범인. 범인을 잡아 죄를 묻기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1년 반 남짓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보면 200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이후 일어난 살인죄에 대해선 2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그 기폭제가 된 것이 1999년 있었던 일명 대구 황산 테러 사건입니다. 6살 태원에게 누군가 다가와 황산을 뿌렸고 아이는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실패,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범인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태환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49일을 버티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7월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태환이 엄마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공소시효라는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고통을 하며 살아가면서 어린 우리 아이의 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태환이 엄마의 호소는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본격적인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태환이가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을 구해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환이법이 공포 시행도 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2000년 8월 이후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됨으로써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경찰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범죄자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편하게 생활을 하거나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태환이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부산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총 26건. 언제든 범인을 잡아 죄를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남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취재진은 명지동 살인사건 피해자인 유희 씨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향 집에 남아있는 유희 씨의 흔적이라고는 어릴 적 사진뿐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살아있었다면 올해 36이 됐을 딸. 아버지는 담담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5, 6년까지는 사람이 사는 게 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 그치 안 했지 그 가정이 좀 우성 있고 이래야 될텐데 사는 게 만날 그 생각이 나고 문득 생각이 나고 그래 언제는 찾아 세월이 가게 이러는 게. 근데 1차 걸려 2차 안 되고 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 딸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다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외롭게 죽은 딸의 혼이라도 달래주고 싶어 이곳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모습이 담긴 유희 씨의 사진만이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딸을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은 여느 때와는 좀 다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너 찾아주려고 이 좋은 KBS에서 와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간다고 이제 너도 기시라도 협조를 해라 그래가지고 법인을 찾고로. 지금이라도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잊고 있는데 또 들머들이가지고 또 잡히도 안 하고 또 사람은 또 마음은 뭐 사는 거 아이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고 노력을 해가지고 잡히면 다행이고 알기는 알아야지. 옛날부터 부모는 묻으면 산에 묻어도 자식을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건데 절대 우리 어렸을 때 얘기도 안 하고 하면 또 생각나고 또 엄마도 우는 모습도 그렇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제 법이 통과되고 혹시나 우리한테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까 잡으면 좋겠다고. 범인을 잡아 왜 꼭 그래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는 유가족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경찰에선 26건의 살해 중 이 사건이 가장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증거나 단서조차 찾기 힘든 미제 사건들 속에 유일하게 용의자 사진이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제보 바랍니다.
사실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해서 장기 미제 사건이 쉽게 풀리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두 달, 길게는 1년 이상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온천동의 한 오락실. 이곳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장소는 이곳의 화장실. 이곳에서 일하던 A씨를 칼로 찌른 범인은 급하게 흔적을 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영되고 있던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를 수소문해봤지만 범인은 오리무중, 끝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잊혀져 가던 온천장 오락실 살인 사건은 일대 반전을 맞이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범인이 검거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동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2년의 시간을 두고 같은 사건을 담당한 두 형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 수렵사의 그 수사하는데 억수로 열악해서 사실 용의선상에 그 당시에 많이 올려 수사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지. 그 사람들 내보내면 안 되지요. 당시 범인 검거가 더 어려웠던 이유. 보안 직원들이 오락실 안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이 오기 전에 다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몇 달에 걸쳐 탐문 수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인 검거의 빗장이 풀렸을까? 쭉 미제로 있다가 약 이제 사건 발생이 되고 약 한 12년이 지난 이제 2012년 이 용의자가 특징이 된 인적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수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것은 당시 화장실 문에 남아있던 조각 지문이었습니다. 혈흔 위에 찍힌 조각 지문이 12년이 지나서야 정확히 범인을 가리킨 겁니다. 2000년 당시 지문 검색을 담당했던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 정성근 주임을 만났습니다. 12년 전과 지금 지문 검색에 있어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이전에 스캔해가지고 입력해 있던 자료를 전부 다 고해상도로 다시 스캔을 해가지고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또 재검색을 올렸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게 된 거죠. 오랜 재판 끝에 범행을 저지른 지 14년 만인 지난해 2월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수사의 발전은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의 가치들이 뭐 훼손이 되거나 소멸되거나 그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과거에 있었던 것과 대조해서 실제로 이제 범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과학 기술들의 발전을 가져온 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에겐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온천장 오락실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엄마를 잃은 박 씨.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맞는지부터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살면 12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묻어놨던 게 한 번에 터지면서 수단만 안 걸리고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부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인생을 포기를 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10년이 범인이 잡히기까지 박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무심히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한 10회가 넘어가고 15회가 다가서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잊혀진 사건을 뭐 경찰이나 누군가 봐줄 거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 첫 해 잠시 몇 개월 그때 잠시 해서 그냥 미제 수사 종결 이러고 저한테 단 한 번도 그 수사에 대해서 연락 오신 분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으로는 미제 사건을 장기적으로 조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미제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 2013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4%에 달했습니다. 기존 수사 인력이 미제 사건까지 조사하기란 한계가 있고 사건을 집중해서 조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미제 사건 전담팀을 만든다 해도 유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광주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2012년에 미제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2년 만에 팀원이 전원 교체되고 인원 또한 감축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미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한 계명대 김택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것이 이제 어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될 이런 그 과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미제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서의 그 장기 미제 사건의 해결 어떤 시스템을 봤더니 거기서는 그 수사의 내용들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쉽게 그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어떤 그 목격자라든지 또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바로 어떤 그 제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했던 그런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7일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부산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이 발족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후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베테랑 형사 6명이 전담 팀원이 됐습니다. 꼭 해결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죠? 예. 묵혀뒀던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는 전담팀. 26건의 장기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재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영구적으로 팀을 운영해 미제 사건 해결에 집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나 어느 국민이나 그걸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제 전담팀은 딱히 이제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인 사건을 한 건 해결했다 해가지고 미제 전담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반인륜적인 살인죄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은 아마 영원히 이 미제 전담팀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건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이 떠들썩한 행보가 언제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유가족 분들한테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이거를 잠시 하고도 나는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시 뿌려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잡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끝까지 잡아달라.
모든 유가족들이 정부와 경찰에게 하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공소시효 폐지 후 움직임은 부산스럽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미제 전담팀 발족 이후 프로파일러 2명 등 수사 인력을 보충해서 미제 사건을 다각도로 재수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난 서영교 의원은 미제 전담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완이법이 통과된 지 2달여 만의 일입니다. 앞으로 2년, 20년, 범인이 잡히는 그날까지 지금과 같은 지원과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부산 나우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